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한 의사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건강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네 분의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동희 원장님, 네,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네, 집에서 휴식 좀 취하고 왔습니다. 네. 네. 정말 환영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오신 것을. 자, 그러면 우리 이 원장님들과 함께 잠시 후에 전화 상담도 이어지니까요. 02-2000-495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2034번으로 나이와 성별 그리고 증상을 간략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먼저 음성으로 만나보시죠. 감기를 비롯한 잔병으로 고생하는 60세 남성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지내는데도 유독 저만 감기나 장염에 잘 걸리고 환절기에도 각종 알레르기를 꼭 앓고 지나갑니다. 면역력이 남들보다 약해서 여러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요즘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욱 불안해서 이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저같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들어서 부쩍 면역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 면역 어떤 것인지 개념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란 특정한 병원체 또는 독소에 대해 저항하는 현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선천 면역과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획득 면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면역력이 저하되는 원인은요, 후천적 면역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오염, 또 수면장애, 운동 부족 등의 요인으로 면역세포가 점차 약해지는 겁니다. 네, 면역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 사연 주신 남성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장한 체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면역력도 좋으실 것 같거든요. 김인선 원장님, 어떤가요? 체력과 면역력은 관계가 없나요? 체력과 면역력은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체력이나 근력이 좋으신 분들이 면역력도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근데 이제 임상이나 이제 한의원에서 보다 보면 꼭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꼭 면역력이 강하신 건 아니거든요. 예외적으로 몇몇 분들은 건강한 체력을 가졌지만은 면역력은 좀 약하신 분들도 상당수 좀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면역을 굳이 나눠서 보자 그러면 행동 면역 있고 이제 방어 체력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행동 체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력,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방어 체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면역이라든지 자가치유력을 얘기하는데 면역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이제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병에 안 걸리고 할 때 그 면역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네. 자가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만 앓고 나면 낫는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 넘게 앓는 분들도 있잖아요. 몸 안에서 그 외부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기운이 작고 적고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다양한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높겠네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일단은 네. 감기에 자주 걸리겠죠. 감기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비염, 기관지염, 폐렴 이런 염증성 질환을 앓게 되고요.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저희가 성인성 질환, 즉 네. 고혈압이나 당뇨, 동맥경화 같은 질환을 앓게 되고요. 그 증상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면 우리가 악성 종양이 생기게 되고 백혈병이 생기게 되는 그런 증상까지도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김인수 원장님께서 방어 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송환기 원장님, 이 방어 체력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그 표현할 때 원기 또는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처음 방송에서 보여진 내용을 보자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감기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셨잖아요.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는데 그거를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표현보다는 그분이 건강하다, 평소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일종의 면역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관점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감기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꼭히 바이러스에 의하지 않더라도 온도가 변화가 심하다든가 또 알러지 항원 물질이 나타나든가 하면은 몸에서 그에 반응하는 어떤 증상이 감기로 표현되는 거죠. 콧물, 코막힘, 두통 이런 걸로. 하지만 그걸 꼭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거나 체력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분이 나름대로 면역 반응을 제대로 하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안사원 원장님, 면역력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겉으로도 구분이 될까요?
네, 사실은 그 면역력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그 확인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바에 의하면 20대부터 40대까지 가장 그 면역력이 강한 그런 연령층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 그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이나 영유아들 또 60대 이상의 어르신분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나 또는 그 염증성 질환에 쉽게 그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예로 면역력이 강한 20대 군인들은 한겨울에 냉수 마찰을 해도 감기에 걸리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하신 60대, 70대 어르신분들은 요즘 같은 날씨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나서 선풍기 바람만 맞아도 감기에 걸리시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면역력이 좋다 또는 면역력이 나쁘다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요즘 들어서 이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인수 원장님, 실제로 메르스 확진자들 또 이렇게 사망자들을 보면은 중장년층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7분이 사망하셨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 분만 50대고 나머지 분들은 65세 이상의 장년층이십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신 분으로 인해서 면역성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과 기존에 다른 질병을 합병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걸렸을 때 사망하는 확률이 높고요. 보통 젊은 분들이나 면역성이 좀 좋은 분들은 메르스에 걸린다 그래도 사망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겨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면역성을 높이는 음식을 많이 드시고 기본적인 체력 운동을 많이 하시면 메르스 그렇게 걱정하실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면역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면역력에 대한 궁금증 또는 그 이외의 건강에 대한 어떤 고민도 좋습니다. 02-2000-495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문자 샵 2034번으로 간단하게 참여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건강밥상 코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한번 만나봐야겠죠. 먼저 건강 레시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강한 의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건강밥상을 맛있게 차려주실 정사랑 셰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네네. 네. 저야 뭐. 오늘, 네, 오늘 요즘 또 감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셰프님, 저희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알리오 올리오 요리를 만나볼 거잖아요. 네. 먼저 재료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선 주재료인 참나물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찬물에 조금 담가 놓으시면 좀 푸릇푸릇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준비해 뒀고, 이제 칵테일 새우, 그리고 베이컨, 네. 마늘, 양송이, 그리고 이제 양파 이렇게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뿌려 드실 치즈가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마산 치즈라고 해서 네. 이렇게 치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마늘은 지금 네. 이 올리브 오일에 재워둔 건가요? 네네. 뭐 이렇게 재워서 쓰셔도 좋고요. 아니시면 이렇게 그냥 생마늘 가지고 네. 슬라이스 하셔서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재워 놓게 되면 이제 이 안에다가 소금, 후추, 페페로치노 같은 이렇게 해서 시즈닝을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그렇군요. 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만나볼 요리가 알리오 올리오잖아요. 네네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스파게티인지 궁금해요. 네, 우선 알리올리오라는 뜻이 이태리어로는 알리오가 마늘이고요. 네. 올리오는 말 그대로 올리브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주가 주 메뉴가 되어서 이제 네. 파스타를 만들었다 그래서 알리오 올리오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요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우선은 이제 면부터 삶아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물은 이제 올려놨고요. 여기에 이제 소금을 먼저 넣고 삶아줄 거예요. 아, 그럼 네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간을 보통 볶으면서 간도 하지만요. 삶으면서. 네, 삶으면서 면에다가 이제 간을 조금 더 네. 해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면 자체에 간은 안 돼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겉면 같은 경우에는 안 돼 있고요. 이제 생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만들기 때문에 간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겉면은 좀 약간 심심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삶으실 때 소금을 넣어주시고 네. 같이 삶아주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면을 삶으면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오늘 알리오 올리오와 함께 참나물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참나물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안성원 원장님 알려주시죠. 네, 그 참나물은 그 특유의 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그 알칼리성 그 네.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효과적이고요. 또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변비를 예방하거나 또는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식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정은 씨, 네. 오늘 식재료 중에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재료가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어느 건지 아세요? 참나물인가요? 아닌가요? 아닌데요. 그러면 양파? 아닙니다. 저 놀리시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좋은 재료가 네.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마늘입니다. 아, 마늘. 네. 이 마늘은요, 어떤 성분이 있냐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약간 매콤한 맛도 나지만 실제로 이 알리신이 해주는 효능은 보통 면역 기능을 좋아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한 150명을 대상으로 15배 정도의 고농축 알리신을 한 12주 정도를 먹어본 결과 67%의 사람에게서 감기가 덜 걸리게 되고요. 70% 이상의 어떤 증상 완화를 보여줄 정도로 마늘의 면역 기능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마늘만 면역 기능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식초도 그에 못지 않거든요. 어, 이 보통 식초가 이제 시큼하니까 산성 식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우리 섭취하기 전에는 산성인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면 이게 알칼리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섭취하는 음식들이 대부분 산성화 시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알칼리성 음식들이 들어가서 네. 이 중성화 시키면 뭐 면역 기능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체 대사 기능에 네. 아주 유익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그렇군요. 셰프님, 근데 이 네. 식초가 항균 작용으로 네네네. 많이 주방에서도 사용되지 않나요? 그렇죠. 오늘 같이 이제 야채를 씻는다거나 네. 과일을 씻을 때 이제 식초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서 씻어주시면 이제 그 안에서 뭐 살균이랄지 멸균이 좀 되겠죠. 네네. 그렇군요. 안상원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마늘과 식초 이외에도 또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오늘 보면은 그 마늘하고 올리브가 아까 그 뭐 이태리 말이 제가 어려워서 잊어먹었지만은 네. 대표적인 주 재료인데요. 네. 이게 둘 다 사실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올리브 오일 자체가 굉장히 그 우리 그리스나 이태리 쪽에서 장수 식품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레시피 버섯도 있고 또 마늘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고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 산나물, 참나물도 네.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면 사실 면역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드시는 거, 또 밤에 잠 주무시는 거, 평상시에 운동 적절하게 하시는 거, 네. 스트레스 덜 받는 거. 여기서 일단 음식 하나라도 섭취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참나물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고 있는데요. 김민수 원장님, 이 참나물 알리오 올리오처럼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또 이 체온을 높이는 것도 면역력에 도움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체온을 1도를 올리면 면역성이 보통 5배 정도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통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늘을 평소에 많이 먹는 것도 체온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요즘 예전보다는 한 50년, 100년 전보다 기초 체온이 한 1도 정도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현대는 살기는 편할지 몰라도 스트레스나 이런 공해라든지 이런 물질들 때문에 점점 인간들의 그 기초 체온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겁내하는 암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초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늘이라든지 생강,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황, 카레 같은 걸 좀 많이 드시고요. 평소에 이제 햇볕 같은 걸 많이 쬐주는 것도 항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면역력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면역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고민이 계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00-495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 받고 있고요. 샵 2034번으로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 셰프님, 저희가 요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네, 우선은 이제 파스타면은 이제 삶아서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다가 한번 코팅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혀 주시고요. 네. 이제 참나물을 손질해 볼 건데요. 참나물은 그냥 먹기 좋게 한 4cm에서 5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네, 저희가 파스타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오늘의 요리는 오일로 만든 파스타죠. 네네네. 그런데 크림 소스도 있고 토마토 소스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 파스타도 참 종류가 많은데 각각 네네. 어울리는 그런 파스타 종류가 있나요? 보통 파스타는 두 종류로 크게 나누자면 쇼파스타 있고 롱파스타가 네. 있어요. 네, 쇼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리가토니, 뭐 푸실리 이렇게 짧게 돼 있는 뺀네랄지 네. 뭐 그렇게 있고요. 롱파스타는 이제 이 스파게티와 마찬가지로 링기니랄지 이렇게 면이 긴 면들 그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은 토마토나 크림이나 이제 좀 취향에 따라 다르시긴 네. 한데 한 입에 이렇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쇼파스타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네. 아니시면 이렇게 말아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롱파스타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네네. 자, 이제 참나물을 먹기 좋게 썰었고요. 네. 자, 그 다음은 어떤 진행이 있죠? 이제 팬에다가 볶아주시기만 하면 네. 이제 파스타는 거의 다 완성된 거라고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자, 조동희 원장님, 면역력을 높이는데 저희가 위생 관리도 참 중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면역력을 높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체온을 높여주는 기능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방적으로 뜸을 떠준다든가 네. 아니면은 우리가 약침을 놔준다든가 하는 효능도 있지만 실제로 근력을 키워서 우리가 운동을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신욕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해주면은 0.5도에서 1도가 올라가서 면역 기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비타민을 먹는 것도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송환기 원장님, 비타민을 많이 섭취할 수 있으려면 어떤 걸 먹는 게 좋을까요? 보통 요즘에 이제 그 보조요법으로서 그 비타민 정제를 많이 드시는데 네. 사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쓰이는 거하고 먹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태블릿 형태의 알약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 몸의 어떤 소화기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면역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과식보다는 소식이 그리고 적당한 배고픔 상태에서 면역 기능이 증진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면역 기능을 높이려면 체온을 좀 높이고 네. 그다음에 배고픔을 좀 즐기고 이게 아주 면역 증강의 어떤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늘부터 네. 볶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기 이 빨간 게 페페론치노인가요? 네네. 페페로치노라고 해서 약간 매콤한 고추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주로 매운 음식이 항염증 효과가 좋다고 네, 하는데요. 네. 페페론치노는 주로 여기 이외에도 어떻게 쓰이나요? 요리에? 뭐 보통 이태리 음식에서 많이 쓰이고요. 네. 뭐 그 외에 이제 건고추나 한식으로 치면 건고추, 뭐 이렇게 매운 고추 대신에 이제 이렇게도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대체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 저는 봉골레 참 좋아하는데 봉골레는 그러면은 네. 조개인가요? 그렇죠. 아, 네. 봉골레가 이태리어로 네. 조개 네, 네. 말이에요?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뭐 몇 년 전에 이거 파스타라는 그 드라마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아레 올리오 이거 만드는 것 때문에 막 싱크대 이만큼 버릴 아, 정도로 맞아요. 해놓고 해서 연습하는 걸 봤는데 네. 이게 만들기가 좀 초보자들이 만들기가 어려운 파스타인가요? 보통은 소스가 소스, 뭐 토마토 소스, 크림 같은 경우에는 크림만 잘 끓이고 하면 대충 맛은 다 잡혀요. 네. 근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파스타 중에서는 맛내기도 힘들고요. 뭐 오일이랄지 식재료랄지 이런 게 조금 중요하죠. 네. 네. 보통 이렇게 오일 파스타에는 화이트 와인도 많이 집어넣기도 하는데요. 네, 화이트 네. 와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이트 와인, 이제 술을 넣게 되면 화이트 네. 와인이랄지 뭐 레드 와인이랄지 와인을 넣게 되면 이제 뜨거운 불하고 만나면서 얘네들이 이제 확 불이 붙죠. 불이 붙고 알코올이 날아가죠. 네. 그렇게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이제 잡냄새들을 갖고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쉽게 생각하시면. 네. 그래서 와인을 넣고 하시는 게
더 좋고 이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미가 있으니까. 네. 네네. 지금 마늘과 양파가 볶아지면서 매콤한 향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김혜원 아나운서 평소에 마늘 자주 드세요? 아, 저는 사실 아이들 입맛과 비슷해서 마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알리오 올리오라면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평소에 이렇게 맵고 네. 입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마늘 잘 못 드시잖아요. 네. 평소에 마늘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마늘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마늘을 평소에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하나가 밥을 할 때 마늘을 같이 넣고 밥을 하는 겁니다. 보통 본인이 마늘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한 20알에서 30알 정도를 위에 뿌려서 네. 우리 밥을 할 때 콩밥 할 때 콩을 위에 뿌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마늘을 뿌려서 밥을 하면 익고 나면 거기서 단맛이 우러서 나와서 밥도 달달하고요. 그 상태로 이렇게 간장 같은 걸로 비벼 먹으면 마늘의 매운맛은 하나도 없이 단맛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보통 마늘을 구워 먹기도 해도 매운맛이 많이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마늘밥이 또 있었네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내일 아침에 마늘밥 한번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인스턴트 음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파스타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스스로 들더라고요. 인스턴트 음식이 왜 면역력이 떨어지나요, 조동희 원장님? 아무래도 저희가 자연적으로 신선한 채소를 먹는 것보다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유통기한이 조금 오래된다거나 아니면 보관상의 문제로 인해서 신선한 야채를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비타민 C라던가 비타민의 요소가 아무래도 파괴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선한 야채를 드시는 게 인스턴트보다는 훨씬 낫겠죠. 아무래도 그 네. 인스턴트 식품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통기간 길게 만들려면 네. 방부제. 그 방부제? 꼭히 방부제를 넣지는 않지만 일단 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뭐 방부제가 아니고 비슷한 성분을 넣어서라도 그 네.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인체에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 소화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네. 되는 거군요.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은 음식을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제일 좋은 음식은 우리 집에서 가까이서 채취를 해서 먹는 음식. 음식에도 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 하나에도 다 네. 생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서 바로 뜯어서 만약에 상추 같은 거를 자주 드신다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서 드시는 분들이 네. 보통 보면 면역성이 좋아지고 우리 흔히 뭐 암에 걸렸는데 극복했다. 이런 분들을 대부분 보면 그런 식으로 자가적으로 키워서 먹는 음식 때문에 많이 좋아지는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에는 보존 기간도 길고 오래되기 때문에 그거는 살아있는 기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죠. 음식에도 생명이 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 알리오 올리오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면역력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관련 궁금증, 고민들 얼마든지 좋습니다. 022000-495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프님 요리가 거의 완성이 됐나요? 네, 이제 담기만 하면 끝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나물 같은 경우는 많이 가해지면 네. 이렇게 숨이 죽을 수 있으니까 불을 끄신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서 꺼내주시면 되세요. 와, 정말 이게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끼하지 얼핏 않고. 보면은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만들어 보면 어렵겠죠. 어렵겠죠. 근데 네. 면만 좀 잘 삶아주시면 면만. 뭐 따로 뭐 그렇게 해서 뭐 뭐 테크닉이 김치찌개도 들어가지면 김치만 잘 담그면 그쵸. 네, 맞아요.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요. 네네네. 파스타면은 어떻게 삶아야 잘 삶을 수 있을까요? 창문에 우선은 던져봐야 되나요? 뭐 그렇게도 뭐 하실 네.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시간을 재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표준 레시피에 가장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알단테라 그러죠. 면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꼬들꼬들 씹히는 정도? 네. 그 정도를 하시려면 5분 정도 삶아 주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볶아 주시는데 총 7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예 이렇게 부드럽고 잘 끊기는 게 좋다 하시면 7분 정도 삶아 주시고 팬에서는 금방 볶아서 나와 주시면 돼요. 저희가 얘기를 나눈 동안 이 참나물 알리오 올리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참나물까지 올라가니까 네, 정말 먹음직스러운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 셰프님, 나머지 저희도 한번 시식을 해볼 수 있게 네. 접시에 좀 담아주실래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여기 해산물과 버섯도 같이 들어갔는데요. 송환기 원장님, 버섯은 어떤 효능이 있죠? 일단은 버섯 균사체 자체가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화 예방이죠. 뭐 핵심이 노화 노화 예방입니다. 예방. 또 물론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네. 버섯 그러면 일단은 항노화. 그래서 그 항암 그러니까는 암 치료제 또 내지는 뭐 암을 그 개선하기 위한 식품으로서 네. 아주 유명한 뭐 상황버섯, 뭐 차가버섯 이런 버섯들 많이 쓰였죠. 그렇군요. 네. 저도 건강한 이사를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이 음식들이 찬 성질인지 따뜻한 성질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버섯은 찬 성질인가요? 따뜻한 성질인가요? 따뜻한 성질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네. 조동희 원장님, 그럼 참나물은 어때요? 차냐 뜨겁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맛을 돋궈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하고 장에 따뜻한 기운을 주기 때문에 네. 아마 따뜻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시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먹음직스럽게 네, 요리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 원장님들 마늘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마늘 듬뿍 담아주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고기 구워 먹을 때 항상 마늘을 같이 구워 먹고요. 우리 네. 아이들한테도 평상시에 마늘을 좀 많이 먹게끔 그렇게 그 유도를 하는데요. 네. 이 음식도 마늘이 들어가 있어서 요새 정말로 이슈가 되는 그 면역력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알리오 올리오 완성이 돼서요.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벌써 드시고 계신데요. 자,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셰프님도 한번 네, 드셔보세요. 네. 오늘 맛이 어떤지. 자, 다들 말씀이 없으신데요. 안성원 원장님 벌써 다 드셨어요. 아 근데 참나물의 향이 정말로 좀 그 향긋하고 좋고요. 그 파스타 면도 저는 사실 풀어진 면보다는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약간 꼬들꼬들한 상태가 좋거든요. 그죠? 네네. 근데 파스타 면도 좀 꼬들꼬들하고 그 올리브 오일하고 마늘의 향이 같이 버무려져 있어서 참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참나물이 들어간 알리오 올리오가 마늘의 향이 강하게 난다기보다는 잘 향이 어우러져서 먹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김민수 원장님, 네, 네, 여기 어떠신가요? 보면 양송이가 있잖아요. 네. 양송이의 식감이 먹으면 아주 부드럽고 씹었을 때 고기 외에 어떤 그 주는 그 식감 느낌이 아주 부드러워서 더 맛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외식을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뭐 크림 파스타라든지 뭐 토마토 파스타를 시키면 제가 그런 쪽을 좀 미끼해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건 담백하고 해서 먹기가 참 좋고 네. 이제 일반 남자분들도 이렇게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파스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송황희 원장님도 맛있게 드셨나요? 말이 안 나오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참나물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셰프님? 꼭 한번 만들어서 면역력 증강에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전화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